예, 이번 시간에 업무 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제도 요약입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비공식적인 금융 양성화 때문에 전액 송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도록 돼 있고요. 비실명 채권 정권 이자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건설자금 이자는 이자 자본화, 즉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해당 이자를 전액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자금의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이자 곱하기 일정 비율을 해서 기타 사회이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건설자금이자 나옵니다.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해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나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중에 적수 비율대로 송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앞에 시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했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나오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규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거, 서화 골동품, 가지급금, 자기주식, 가액, 대여금. 자기주식은 상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상관없는데 상법과 상관없이 취득한 것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법 규정에 의한 상법 위배한 경우가 되겠죠. 위배했을 때는 자기주식 취득 가액에 대해서는 업무무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 이 부분도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상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미지급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융통음 할인료,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자, 재고자산 관련되는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원래 자본화하도록 돼 있는데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본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제외 대상인 거 한번 보시면 제외 대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전액 송금 인정이다라는 겁니다. 전액 송금 인정.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는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은행 쪽에다가 확인하시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자는 가지급금이 있든 없든 업무무관 자산이 있든 없든 전액 송금 인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보험 할인료. 요거는 지금 현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나오죠. 그죠? 개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처분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급이자로 아예 처리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보증수수료라든가 연지급 수입이자, 운용리스 관련되는 부분, 조기상환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급보증수수료나 조기상환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지급수수료로 많이 회계 처리를 합니다. 지급이자 쪽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급이자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송금불산입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기업회계는 자본화 대상 이자를 특정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과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까지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다.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자금의 차입금, 확실한 부분들만 확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그러니까 차입금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도 다 계산을 해서 자본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본화 여부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는 자본화 대상을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 이자로 되어 있고요. 자본화 여부는 특정 차입금은 강제고요. 일반 차입금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하실 때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정 차입금만 강제적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시고 나머지는 전액 다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과 관련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된다.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라든가 뭐 투자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다는 얘기는 관련되는 비용이 있다면 바로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기간은 건설 준공 1까지 계산하게 되고요. 당해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완공되는 시점까지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인 주택 요거는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재고자산은 단기 송금 산입한다. 그러니까 자본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관련되는 부분 전부 포함이 되는데 이 투자자산 관련되는 부분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은 오로지 유형, 무형자산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의 범위는 특정 차입금은 강제, 일반 차입금은 선택사항이다. 정리하시고요. 자, 특정 차입금 이자에 대한 자본화 방법입니다. 준공되는 날까지 자본화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봐서 이자에 가산을 합니다. 자, 일시 예금으로 생기는 이자 수입은 자본적 지출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용자금의 일부 전용했을 때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는 송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이고요.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송금 산입한다. 자본적 지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준공된 이후의 지급이자 당연히 송금 산입이죠. 자본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건설자금이자를 과다 계상한 경우입니다. 자, 세법적으로 건설자금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15,000원으로 계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가상각 자산이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 건설자금이자라고 하는 자산이 늘어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5,000원만큼 송금 산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송금 산입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시에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해서 유보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관련되는 자산을 감소시켰고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송금 불산입해서 유보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상각 자산은 그냥 5,000원에 대해서 유보 처리하고 처분 시에 입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자, 건설자금이자를 과소 계상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자금이자가 10,000원인데 아예 계상을 안 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 자산일 때 건설 중인 자산과 완성된 자산일 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되죠? 건설자금이자를 과소 계상했기 때문에 이미 지급이자로 비용 처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사업연도에 건설자금이자로 유보 처리되어 있는 이름표를 상각 부인액으로 바꿔서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해서 세무조정이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계속 연결해서 진행이 되면 됩니다. 자, 완성된 자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00원이 지급이자로 들어가 있지만 그 지급이자라는 이름표를 감가상각비로 바꿔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상각 자산일 때는 10,000원만큼 송금 불산입하고 처분 시에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1페이지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되는 정보와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관련되는 정보가 함께 제시된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가지급금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련되는 자산이 그러니까 업무무관 자산이 가지급금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확인들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이제 건설자금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건설자금이자는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입한 2,8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5년 1월 1일 날 차입해서 공장을 건물에 직접 사용된 부분이고 완공 예정은 2021년 10월 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건설 자금 이자로서 자본적 지출로 봐서 원본에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 조정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 차입금 건설 이자 계산 명세에서 건설 자산명 공장 건물 대출 기간 그러니까 1번 자료에 보시면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죠. 국민은행이고 차입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2천만 원 차입했고 이자율 2.5% 지급이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0만 원 적어주시고요. 준공 예정일 2021년 10월 5일 대상 기간은 당해 연도 2020년도 일수 적으시면 됩니다. 366일 적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대상 이자가 7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70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그 70만 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 계산 조정이라고 해서 3번에 보시면 완공된 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건설 중인 자산의 70만 원. 1번 동그라미 1번 건설자금 이자는 세법상 그러니까 자본의 원본에 자산의 원본에 계상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 원본에 계상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 포함하시면 되겠고요.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 차이 부분을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차액 부분 70만 원이 나옵니다. 이 70만 원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이자 70만 원 해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조정명세로 들어갑니다. 자, 조정명세는 적수를 계산을 하고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을 세무조정하시면 되는데 적수는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가수금 그 밖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3번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있는 가지급금에서 새로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가지급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반영이 됩니다. 가수금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탭으로 가서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정보가 17.33%로 260만 원, 1,500만 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17.33% 입력하시면서 12번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로 바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0만 원 채권자 불분명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4%, 3.5%, 2.5%에 대한 정보 이자율별로 지급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로 송금 불산입한 금액이 있었죠. 그 금액 7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면 상단 부분에 지급이자 부분과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적수가 계산이 되고요. 그 적수와 관련해서 차입금 적수하고 비교해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8번에 송금 불산입 지급이자 7032554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무조정을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이 7032554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260만 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고
건설자금이자는 먼저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이미 세무조정을 했었죠. 세무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세무조정을 진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와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